안녕하세요. 지식TV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YN텍이 급등했죠. 그래서 그 YN텍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면서 매매 원칙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급등한 종목이 있을 때 이걸 언제 팔 것인가가 참 애매하죠. 너무 빨리 팔면은 쭉 뒤에서 올라갈 때 속상하고, 너무 늦게 팔면은 벌었던 수익 다 까먹고, 이 어떻게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할 것인가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YN텍 그거에 관련돼서 한번 실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 급등한 종목이 수급주인지 세력주인지를 공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력 같은 경우는 세력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이것에 대한 매매 원칙을 연습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급주란 것은 어, 수급주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급주는 이 매수 주체가 투신 또는 연기금일 때 이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300억 이상, 그리고 종목이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인 종목일 때 신뢰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양봉의 크기는 즉 급등한 급등한 그 양이 12% 플러스 마이너스 5%인 경우가 신뢰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한가를 쳐버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뢰도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루기 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수급주가 포착이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YN텍도 월요일 날 상당히 많은 관심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데, 저의 매수 매도 원칙은 이렇습니다. 일단 5% 이상 수익이 발생한 구간에선 일부 매도를 합니다. 그게 10%도 될 수 있을 거고 2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부 매수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이렇게 급등주라 할지라도 조정 구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조정 구간이 주어졌을 때 매도한 물량만큼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일부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매도를 한 다음에 매도한 만큼 매수를 하게 되면 언젠간 이 수익 구간이 0이 되는 이제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저는 가진 물량을 절반 이상 매도합니다. 즉 비중을 많이 줄이는 거죠. 이렇게 비중을 많이 줄여놓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기록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됐을 때는 손절을 하는데, 이 손절 구간이 왔을 때 부담 없이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앞서서 거의 이제 절반 가까운 물량이 매도가 됐기 때문에 한 그 절반 이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수익을 기록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5% 손절을 봐도 큰 손해는 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매수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그 YN텍의 매수 주체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YN텍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개인들만 거의 다 팔았습니다. 대부분 개인들만 팔고, 사실은 이 타이밍에 이렇게 다 물량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근데 개인들이 대부분 팔고, 개인들이 판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았습니다. 기관이 근데 어떤 세력이 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기관 이제 투입된 기관들은
첫 번째 투신하고 그다음에 연기금, 투신 연기금 그리고 가장 많은 세력은 여기 사모펀드가 가장 많은 이제 매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모펀드도 지금 투신 계열인데 어쨌든 투신 계열 사모펀드가 이렇게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기 이렇게 급등 신호를 보낸 경우에 그 증권 고수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이제 매수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가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제 이렇게 이전 고점에서 여기 저항대를 좀 뚫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14,400, 14,500원 정도가 지금 저항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500원. 그럼 내일 같은 경우는 저항대를 뚫고 여기 지금 15,000원이 이제 저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을 때 우리가 지금 내일을 기대하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존처럼 전에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 만들고 나서 시가에 올라갔다가 쫙 물량을 뺐죠. 이렇게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이렇게 올라갔다가 쫙 빠지는 상황, 첫 번째 상황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 첫 번째 상황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로 이렇게 봐서 금요일 날그 20%를 이제 14,000원 부근에서 20%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상황을 봐갖고 한 5% 정도 더 이익이 나오면 바로 20%를 또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정이 주어지고 나면 매도한 물량에 대한 40% 매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조정 구간에 왔을 때 매도한 양이 지금 20%, 40%가 매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다시 40%를 매수하는 전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시나리오 첫 번째는 이렇게 내일 상승을 주어지다가 물량을 빼는 형태, 첫 번째 형태가 예상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당연히 DCC 스틸처럼 이렇게 이전 기록을 보면 장대 양봉 주고 나서 지금 빠진 물량에서 시작했다가 쭉 올리는 이런 형태의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려주면은 올라갔을 때 마찬가지로 20% 매도는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일 연속 양봉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구간 조정은 또 옵니다. 이렇게 구간 조정이 왔을 때 주어진 매도한 물량 40%에 대한 매수를 그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이제 1차 파동이라고 얘기하죠.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대부분 이렇게 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이 3차 파동까지는 안정권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차 파동 같은 경우에 이 구간 내에서 매수와 매도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 이때 평상시보다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증권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이 한 달, 두 달 이상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매수 주체를 본 것처럼 분명히 이
아까 사모펀드가 있었죠. 그 사모펀드의 입장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입장인가 하면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손실 보는 부분이 여기서 손실을 봅니다. 각자의 그 손절 포인트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전에 8월 10일, 8월 13일 날, 8월 12일이죠. 8월 12일 날 예를 들어서 이 고점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생각해 볼게요. 8월 13일, 10일 날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음 날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 갖고 3일 연속으로 빠졌을 때 그러면 이제 손실 구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의 이 그 손절 라인에서 다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왔다가 여기서 팔지 못해 갖고 쭉 빠졌던 사람 이 개미들은 다 자기가 손절을 하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부분 이제 손절 라인을 알고 있으니까 많아야 10% 정도가 될 겁니다. 손절 라인이. 이렇게 10% 이상 그 가격을 빼버리면 대부분 개미들을 손절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들어왔던 개미들은 이때 팔지 못한다면 쫙 물량 빼고 다시 올리고 물량 빼고 다시 올리고 이런 형태의 패턴을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럴 때 쓴 패턴들이 보면 이렇게 이걸 윗꼬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립니다. 이 윗꼬리는 어느 때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 세력들이 물량을 좀 뺄 때, 즉 물량을 좀 매수해야겠다.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야겠다 했을 때 쫙 올렸다가 쫙 빼버립니다. 그래서 힘을 빼는 개미들의 힘을 뺀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물량을 많이 소진하게끔 만듭니다. 만약에 이때 제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정도 손실 구간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일, 4일 연속으로 이렇게 음봉을 기록하게 만들어 버리면 대부분 물량을 다 털고 나가게 됩니다. 개미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기서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구간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 매수 타임이 중요하다. 그 매수 타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매수했다. 이때 전체 물량을 다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 매수했다. 여기서 10% 마찬가지로 여기서 10% 매수했다. 여기서 10% 매수하고 여기서 10% 매수했다. 40% 물량을 재매수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매수했다 할지라도 매수 금액은 한 이 정도에서 맞춰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바닥은 아닐지라도 바닥권 비슷하게 이렇게 매수가가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털어내고자 하는 물량에서 지금 손실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분할 매수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이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구간에서 자기가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에 욕심내고 한 번에 매수가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바로 걸려서 결국은 손해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도하고 박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조정을 줄 때 전체를 다 한 번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지점에 이렇게 분할 매수 이렇게 진행시키는 걸로 분할 매수 진행시켜서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 폭을 최대한 줄여서 바닥권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닥권에 좀 가깝게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 여기서 내일 낙폭이 올라간 것만큼 빼고도 그 이하로 빠진다. 이건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매수가를 이렇게 너무 높게 그 분할 매수가 됐을 때는 매수가가 이렇게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아래로 빠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손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시나리오가 진행될 때,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가 진행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분할 매수하는지를 연습해 두면 급등주가 나왔을 때 매도하는 타이밍 또는 매수하는 타이밍에 대한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YN텍 그 대응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똑같은 원칙으로 한번 같이 이번 주에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매도 매수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5% 이상 수익이 난 구간에서 일부 매도를 진행합니다. 일부 매도를 진행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고 매수하기 위한 여력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구간 조정 시에 매수를 할 때 반드시 분할 매수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분할 매수로 진행하면은 수익이 마이너스로 기록이 된다 할지라도 세력이 의도한 그 마이너스 구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그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이게 상승으로 가져가기 전까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심적 여유가 생깁니다.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제 예상과 벗어났을 때 마이너스 5% 구간에선 손절을 진행합니다. 과감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야지만 큰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이제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근데 기회가 찾아오기 전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지키는 훈련을 좀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